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6월 FOMC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주도주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업종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황유연 신한금융투자 서울 파이낸스 센터 PB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수혜주로 이름을 떨쳤던 말씀 주신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올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권에서도 많이 밀려났고요. 이 올해 제약바이오주 부진한 배경은 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부진한 배경은 작년 제약바이오들은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제약바이오들을 깊게 공부하면 되게 어려운데 단순한 하나의 섹터 테마로만 봤을 때, 자산군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이런 섹터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를 하나의 통으로 섹터로 봤을 때 일단은 작년에 주가가 올랐던 거는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특히 작년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코로나와 관계없는 기업들은 작년에도 재미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아ST라던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그냥 순수 면역항암제라던가 그냥 치료제들을 개발한 회사들은 작년에도 별로 그닥 다른 코로나 관련 치료제나 백신주로 엮여있는 종목들 외에는 재미가 없었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지금 백신이 빨리 나왔죠. 그랬죠. 그리고 감염자 수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과연 특히 진단키트들 관련 주식들은 지금의 매출이 2, 3년 뒤에도 이 매출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는 강하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먼저 올랐던 거는 앞으로도 이런 관련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백신이 빨리 등장하면서 그러면 사실 진단키트를 쓰던 양이 확 줄어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주, 이제 6월 20일에 오늘 진단키트주 많이 급등했던 이유가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이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백신을 대부분 다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또 인간 내면의 공포감이 또 올라오고 또는 투기적인 심리들이 발동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진단키트질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예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인류는 결국 백신을 만들어냈거든요. 또 변이도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코로나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건 알려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진단키트들은 너무 작년 같은 대상승이 나오려면 작년보다 더 큰 공포심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주식시장에 가져봤을 때.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들은 좀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이것보다는 순수 제약바이오 회사들 위주로 또는 그동안 잊혀졌던 제약바이오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 제약바이오주가 올해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배경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보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기존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쉬었다는 거, 그 다음에 2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이런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를 가보면 똑같이 직원들은 일하고 있고 똑같이 돈을 벌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강하고요. 그리고 한국 제약바이오 특징상 투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사실 투기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안정지향형 투자자라서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약간 인지를 했었는데 코인 가상화폐 역시 굉장한 투기 자산이잖아요. 내재 가치보다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수급으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근데 이제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망가졌죠. 망가지다 보니까 일부 투기성 성격을 띈 자금들이 다시 제약바이오로 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과 맞물려서 일단은 기저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됐고 장기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해서 제약바이오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깔려 있고 두 번째로 수급적인 요소에도
투기적인 자금이 와서 거기다가 트리거가 돼줄 거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가격 메리트. 그렇죠. 그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가격 네. 메리트가 생겼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코인 자산으로부터 그렇죠. 네. 투기성 자산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대형주도 좀 쉬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 수급이 풍선이라고 하나의 풍선을 봤을 때 지금 하나가 작년에는 대형주,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뭐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다라고 네네. 하면 걔네들이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튀어나올 부분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 확률이 또는 중소형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 저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네. 있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위탁 생산하는 뭐 CMO주도 네, 있고 뭐 백신 개발주, 최근에는 뭐 치매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네. 했고요. 뭐 진단 키트주도 있고 이 중에서 좀 유망한 게 일단 고르실 때 작년에 안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소팅을 해서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안 올랐던 것들. 네. 코로나 뉴스가 한 번도 안 탔던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깔끔하게 네네. 깔끔하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형주 중에서는 동아이스트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대형주들은 이런 이제 기술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적도 중요한데 그동안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에 동아제약이거든요. 네, 이름을 네, 이제 네. 그렇게 바꿔서 모르시는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바카스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바카스 유명하죠.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출도 많이 줄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쪽에서 매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바카스 쪽으로.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찾아보면 연구개발비에 돈을 다 쓰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연구개발비. 네.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 그동안 번 돈 또는 유보금 갖고 있는 거를 다 이제 연구개발비 근데 결국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 엄청나게 번 돈의 일부를 또 엄청나게 R&D에 쏟아부고 있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 관련 이슈가 별로 없었고요. 이제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동아이스트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네. 보시면 면역 자가 치료제 뭐 스텔라라라고 하는 네. 스텔라라입니다.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약품이 있는데 요거 가치가 한 4천억 정도 되는 게 있어요. 4,500억 정도. 네. 4,500억. 근데 지금 이거 스텔라라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뭐 다른 매출도 있고 이런 걸 다 합쳐봤을 때 한 회사의 가치가 한 1조 이상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7,500억 정도니까 제약바이오를 단순하게 이런 숫자로 그냥 평가 금액 대비 싸니까 사세요라고 이런 관점으로 적응하기 좀 어려운 업종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주 제약바이오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는 동아이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것들도 올해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티움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 네, 꽃을 티움바이오. 튀우다 할 때 티움바이오. 저 항상 이렇게 언제쯤 너는 주가를 튀울래? 제가 이렇게 재미삼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 회사는 상장한 지는 이제 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됐는데 SK케미칼에서 스피노프로 해가지고 연구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상장 전에 이미 이탈리아 제약사로 한 3천억 달러 정도 기술 수출 있었어요. 기술 수출. 네, 있었고. 근데 상장 이후에 뭔가 없었죠.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금 뭔가 그동안 못 해왔던 기술 수출이 올 하반기부터는 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티움바이오의 회사 전략이 굉장히 조금 효율적인데 뭐냐면 티움바이오는 약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네. 회사인가요? 약을 만드는 기초 물질을 바이오에서 팔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는 좀 적고 네.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이거를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임상 1상이나 아니면 전임상 단계 전에서 그냥 요거 우리가 한번 이걸로 이 약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사용해 보실래 이거죠. 그러면 제약사가 사가는 건데 이걸 이미 상장 전에 이탈리아 제약사에서 이미 한번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좀 반영이 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시장 그 업종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가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오늘 다른 진단 오늘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진단 키트주들이 되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티움바이오는 상대 좀 강했어요. 또 다른 제약바이오는 약했지만 티움바이오 혼자서 좀 약간 빨간색을 보여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약할 때 강하다는 거는 뭔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하반기에는 좀 약간 마음 편하게 대형 제약사 보실 분들은 동아이스티 되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대박도 한번 가능해 보인다는 종목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라서 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좀 티움바이 같은 거 보시면 좋고 이게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SK케미칼에 나왔던 연구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네. 허무맹랑한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 공부해 보시면 공부를 꼭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한 시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네. 다 찍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이 중에서도 좀 특별히 한 종목만 꼽는다 하면 또 꼽아요? 토픽이 있을까요? 티움바이로 말씀드렸잖아요. 티움바이오? 아 근데 하반기는 저는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펀드로 네. 묶어서 그냥 차라리. 들어가는. 네, 왜냐면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네. 우리가 놓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고 리스크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포트에 이 주식을 100% 다 산다고 하면 그 꺾여졌을 때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펀드에 담겨져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일단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종목은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펀드에 편입을 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 생각대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리고 조금 제약바이오는 하고 싶은데 무섭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펀드로 되어 있죠. 헬스케어 펀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말씀 주셨듯이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네.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제약바이오죠 투기성 그러니까 뭐 주가 변동성이 네. 크기도 하고 투기라기보다 변동성이라고 하죠. 예, 네. 변동성이 크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나 뭐 특허 등록 공시 보면은 어렵죠. 너무 어려운 용어가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할 때 뭘 공부해야 되는지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뉴스 뭐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 부분이 임상 1상을 통과했다. 뭐 어떤 특별한 그 뭐죠? 병에 효과를 발휘했다. 봐야 되는데 뉴스나 공시를 잘 봐야 되는 게 임상을 막 10명 해놓고 효과를 봤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헤드라인만 읽으면 되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엄청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유의미해? 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어떤 한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이 되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뭐 희귀성 질환 치료제를 만들었대. 근데 이 약을 전 세계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 안 돼. 그랬을 경우에 사실 수익성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사실 주식은 결국은 이익이 함수라고 봤을 때 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 경험적인 부분인데 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한 주식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 이 주식은 얼마까지 간다더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반드시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주식이 어떤 제약바이오 회사가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000원 됐어요. 5배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더 희망찬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주식은 이 병이 이렇게 치료하면 더 대박이고 돈을 얼마나 벌어서 이 주식은 그러면 그때부터 한 10만 원 간대, 15만 원, 20만 원 간대. 그 소식이 이제 인터넷에서 심시하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 거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사람을 잘 흥분시키고 예. 또 그 사람을 도파민 분출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특히 제약바이오가 특히 박수칠제 떠나라 이 주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 종목이 아직 없거든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소외된 섹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수급이 조금 올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황유연 네. 신한금융투자 PB 팀장님하고 바이오주와 놀자주 등 업종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